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재형에 관한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형이라는 것이 바르게 돼 있으면은 우리 몸에 그 통증도 없고 모든 건강도 유지가 되지만 만일 그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각종 통증도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또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우리가 외모적인 면에만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외형적인 면으로도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고 이 바른 자세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통증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면하고 측면을 봤을 때 딱 바르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측면을 보았을 때 우리 몸을 쭉 내려보면은 귀 뒤쪽, 목의 중간, 어깨의 중심, 몸의 중심, 그리고 골반의 중심, 그리고 무릎의 중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에 있어서는 복숭아뼈의 앞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되셔야지 건강한 상태,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 보았을 때는 양쪽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귀가 같고, 양 어깨가 같고, 또 이제 양 골반이 같고, 양 무릎이 같고, 이렇게 양쪽이 나란하셔야지, 높이가 같아야지, 바로 그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자세가 어긋났을 경우에, 이것은 머리에서부터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든지 일자목, 거북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등이 굽는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온다든가, 뭐 전만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 오다리가 된다든가, X다리가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통증으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세를 잡아줌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몸의 외모도 훨씬 좋게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난치병이나 암 등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바른 자세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우리 몸에 이제 병을 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뭐죠? 이게 바로 그 허리 디스크죠. 우리나라처럼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한 수술도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문데요. 하여튼 이 허리 디스크라는 거, 이것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이것이 오게 되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떤 외부적인 외상으로 인한다든가 나쁜 자세를 오래 한다든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보면 척추가 있고 그 안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섬유륜이라고 하는 걸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유륜이 쌓여 있는데 건강하고 몸 상태가 좋으면 이 섬유륜이 단단해 가지고 이런 그 외부 충격에 압력이 왔을 때 그 유연성 있게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가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이제 한쪽으로 밀려 나오는데 약간 나올 때는 약간 붉어져 나온 거고, 요게 좀 심하면은 디스크가 이제 섬유균을 밀어내면서 이제 디스크로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요 디스크가 섬유균이 있는데 이 섬유균이 터져 나가가지고 이것을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 그런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이 척추 사이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나갔는가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증세가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오는데 이 증세는 일단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디스크라고 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하면은 이제 허리의 통증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본다면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스크라는 것이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위, 그러니까 디스크 뒤쪽에 있는 신경, 척추신경이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다리의 신경을 누르는 거, 그것이 바로 디스크 증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디스크 증세가 있다, 아니면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이라든가 아니면 골반 부위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허벅지, 무릎, 다리, 발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신경을 누르는 증세, 이것이 바로 디스크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오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게 디스크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나쁜 자세로 이제 오래 있는 거죠. 나쁜 자세. 우리가 이제 몸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이 척추 만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르지 않은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그냥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TV를 본다든가 뭘 할 때, 전화를 받을 때 한쪽을 기울이고 한쪽으로 이제 편향된 자세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디스크, 허리가 이게 틀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돼서 이제 굳게 되면은 점점 디스크가 붉어져 나오면서, 붉어져 나온 것이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디스크 증세로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많이 좋아하다 보면 양쪽 운동하는 거, 달리기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양손,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양쪽 팔다리를 많이 응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증세가 덜 나오는데,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뭐 테니스 등과 같이 한쪽 운동을 하는 거, 한쪽 운동을 계속 쓰게 되면 우리 몸에 계속 그냥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면은 바로 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한쪽으로 계속 돌고 골반이 계속 돌다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한쪽이 붉어져 나오면은 이것이 바로 그 디스크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그 모니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세가 나빠지면서 이게 목에 일단 먼저 영향을 주지만 그 다음으로 허리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가 나오는 거죠. 복부 비만.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바르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배가 한쪽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가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쪽으로 확 들어가든지 아니면 허리가 뒤쪽으로 밀리든지 둘 중에 해서 이 몸의 중심을 잡게 되죠. 그 과정에서 디스크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디스크 증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서양의학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그 디스크 증세가 오는데요. 이제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라든가 허리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신호요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 우리 한방에서 신장이라는 것은 뼈를 보호해주고 정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만일 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갑자기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해지고요. 또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성기능도 많이 저하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바로 신장하고 관련이 됐다. 그래서 한방에 쓸 때는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써줌으로써 디스크를 치료하는데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담음요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담음요통이라는 건 습담, 우리 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많으면은 이것이 엉겨가지고 담이 되는데, 이 담이 많게 되면은 역시 그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음요통으로서 이제 많이 비만한 분들, 뭐 고기 많이 먹고 하는 분들이 이제 디스크로 오는 경우에 이 습담을 먼저 제거해주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이제 식정요통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먹고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에 성생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잘못 먹은 것이 엉기면서 이제 허리 요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좌섬요통, 섬자요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갑자기 넘어진다던가 삐끗하는 그런 증세들, 이런 걸 첨가해가지고 이제 좌섬요통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어혈요통이 있습니다. 어혈요통은 이제 주근피죠.
피가 탁한 맑은 피가 이렇게 잘 순환되면은 허리도 잘 유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잘 적응을 하는데, 만일 피가 탁하면서 어혈이 많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부에 찬 공기를 많이 쐰다든가, 바람을 많이 쐰다든가, 아니면은 그 하는 경우에 이제 풍요통이라 그러고, 또 이제 한요통 이렇게 좀 하고요. 또 이제 습기가 많은 날, 아니면 몸에 습이 많은, 그러니까 물살이 많다든가 좀 비만한 경우에도 바로 이제 습열요통이나 습요통이 온다 그러고요. 또 이제 기요통이 있습니다. 기가 약하다 해서 기가, 아니면 그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기가 울게 되는 거, 뭔가 스트레스나 뭐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가 울게가 되면은 역시 그 기요통으로서 이제 디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상 체질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디스크가 오는 게 다르죠. 먼저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이 튼튼하지만, 이게 우리 하복부나 허리 부분에 너무 차진다던가 아니면 그 양기가 부족해지면은, 그래도 역시 그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고요. 또 이제 소양인들, 화와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그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화가 막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허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올 확률이 높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요.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든지 잘 먹고 행동이 둔한데 뼈도 강하죠. 그러나 이제 습담이 많이 생기면서 순환이 안 되면은 역시 그 디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담이 많은 태음인들은 습담을 제거하면서 허리를 순환시키는, 허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허리가 약합니다. 이게 이제 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 부분에 가장 약한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를 내려주고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태양인적인 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 진단법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보게 되죠. 허리 부분이라든가 골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허리 보게 되고 디스크 간격을 보게 되고요. 또 보는 것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경피 온열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적외선 체열 진단인데요.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몸의 순환 상태, 신경이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신경을 만약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 디스크 적외선 체열 진단을 해보면은 그 신경이 누린 쪽의 그 표피 온도는 온도가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대칭적으로 온도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 이게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엉덩이라든가 허벅지라든가 무릎 쪽, 다리, 하지 쪽의 온도가 왼쪽이나 상대쪽보다 한 1도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신경이 누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증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본다면은 이제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 한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그냥 디스크 간격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이제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지만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봄으로써 이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어느 쪽하고 더 관련이 돼 있는가, 이걸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 간격만 본다면은 그 디스크만 보지만 누워서 찍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그 상태, 몸의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우리 몸을 그냥 바르게 서서 찍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발의 상태, 그 발바닥을 이제 체크해 봄으로써 이제 발의 균형이 어떤가, 발바닥이 너무 한쪽이 너무 내려가거나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은 여기 무릎이나 골반을 통해 가지고 허리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요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요것을 양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 나왔으니까 잘라낸다, 없앤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만 한방적인 관점은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렇게 꽉 눌리게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척추가 그 균형이 깨짐으로써 어떤 그 힘이 이 디스크 쪽에 디스크가 탈출된 쪽에 오게 된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 압력이 된 것을 풀어주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발에서부터 고관절, 경추, 턱관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걸 바르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한방적인 디스크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크를 바로 잘라내가지고 하게 되면 당장은 편하게 됩니다. 당장은 일단 잘라냈기 때문에 편한데, 요것이 이제 그 몸 전체적인 체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 여기서 제거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날이 지나면은, 한 1년이고 지나면은 다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디스크가 터진 거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다시 개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리 디스크하고 관련된 부위는 어느 부위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제 가장 그 허리하고 관련된 게 골반 부위. 골반이 앞으로 갔는가 뒤로 갔는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틀어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허리가 휘게 됩니다. 휘게 되면 이 디스크 간격이 한쪽은 벌어지고 한쪽은 좁아지게 됨으로써 디스크가 밀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골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다리 길이도 중요합니다. 이 다리 길이는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발이 평발이라든가 까치발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은 평발, 한쪽은 까치발 이와 같이 두 개가 다른 경우에 이것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리 길이도 이제 몸의 중심이 어긋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골반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이제 역시 그 디스크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이제 턱관절이라든가 견갑골, 견갑대 같은 것도 역시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유사하게 또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죠.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에 그 영향 주는 것으로서 이제 척추 전만증, 아까 앞으로 나가는 전만증이라든가 후만증 아니면 일자허리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일자허리라든가 척추 측만증 이것은 이제 바로 디스크하고 연관이 되고요. 일단 이 증세는 디스크 증세는 아니지만 디스크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증세로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죠. 이것은 신경을 누르긴 누르는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니고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척추 신경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막 걸리게 되면은 똑같이 그 디스크 증세 같이 나타나는 것이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또 퇴행성 척추증이 있죠. 퇴행성 척추. 그러니까 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가지고 통증이 오는 것도 있지만 척추에 그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이 척추 주위에 역시 뼈와 같은 것이 자라나면서 이 이물질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디스크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는 이제 그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방법에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침을 맞고 뜸을 뜬다든가, 이제 침뜸 부항을 해준다든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치료법을 좀 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방 물리치료 여러 가지 현대적으로 이제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혈액순환을,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방 물리치료, 간섭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락이나 경혈을 이용해가지고 거길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디스크 환자한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나요법이죠.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밀추, 당길락.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척추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척추를 밀거나 당겨가지고 요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추나요법입니다. 그래서 경추, 턱관제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이 추나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이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벌침요법이죠. 봉침요법. 이게 여러 가지 그 이제 벌침요법도 이제 일종의 한의학의 그 약침요법의 하나인데요. 한약을 이용해서 약침을 써서 하는 것은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든가 보호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약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 조절에 있어서는 이 봉침, 벌의 독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독은 독으로서 치료한다. 이게 벌이 쏘이면 아픈데 이것을 잘 응용하면은 아픈 통증을 제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벌침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교정요법. 이것은 골 상태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뼈를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골반이라든가, 척추라든가 경추, 흉추를 하나하나 이렇게 교정해주는, 골교정요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매선요법이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우리 몸에 혈이 들어가는, 선의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옛날에는 금침요법이 있죠. 금사요법이 있는데, 금사는 그 혈자리나 이런 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침 놓는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사요법인데, 매선요법은 이제 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자리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 중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한 데라든가 중요한 혈자리 이런 데 자극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오랫동안 침 놓는 효과를 해서 그래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뜸과 같은 그런 물리치료기를 응용한다든가 어떤 순환이 막히고 덩어리져 있는 것을 부수어서 이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또 약간 난이도가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는 침도요법이 있습니다. 이 침도요법은 이제 침인데 요 끝에가 드라이버처럼 생기면서 드라이버 끝에가 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심한 부위, 그러니까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이제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서 그냥 침을 넣어도 잘 반응을 안 하고 하는 경우에 이 침도를 넣어서 이제 그 간격을 벌려주는, 그러니까 유착이 되고 밀집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는 것이 바로 침도요법입니다. 이 디스크가 심한 경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침도요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약요법이죠. 한약요법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그 사람의 체형이 어떤가, 체질이 어떤가를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체형이라든가 발병 원인이 습이 많은가, 열이 많은가, 신장 기능이 약한가, 아니면 어혈이 많은가, 담음이 많은가, 습이 많은가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해 가지고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급성기, 이때는 이제 몸에 디스크가 터진다든가 하는 게 열이 많이 나고, 염증성기라는 경우는 소염을 하고 염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가가지고 뼈가 약하다든지 근이 약하다든지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뼈나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주고, 만일 디스크가 아니어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뼈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써줌으로써 이제 한방 치료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는 이제 소음인 같으면 양기를 보여주면서 양기를 보여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의 응기를 보여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습담이 많아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습담을 제거하면서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 기능이 약하면서 기가 많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를 내려주면서 간을 보호해줌으로써 허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법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하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먼저 자신의 체형을 아는 거죠. 우리 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엉덩이가 앞으로 나갔나, 뒤로 나갔나, 골반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나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골반이 많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오리궁뎅이가 되었다. 그러면은 오리궁뎅이를 안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돌려줘야 되고요. 만일 이제 엉덩이가
거의 일자, 그냥 엉덩이가 거의 밋밋한 경우에는 약간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허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거고요. 또 이제 주의할 사항 같으면은 이제 뭐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든가,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허리가 이제 앞으로 하이힐을 신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척추가 전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뭘 먹어야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허리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허리에 그 소고기의 그 사골이라든가 척추뼈라든가 돼지고기 척추뼈를 먹음으로써 뼈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으면은 소고기에 잘 맞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잘 맞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그 척추뼈를 먹는다든가 태음인은 소고기의 척추뼈 아니면 속꼬리뼈를 먹음으로써 이제 허리를 보충해 주고요. 또 이제 허리가 약한 분들이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 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서 허리가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통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허리 통증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 자세가 일단 그 허리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자세를 갖는 거죠. 허리가 이제 골반이 틀어진다든가, 이제 고관절이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발이 높이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그 어깨라든가 턱관절 등이 휘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디스크가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습이 많아진다든가, 열이 많다든가, 아니면 담이 많다든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 습담이라든가, 열이라든가, 풍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